부동산 신이라 불리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갭투자라는 이름의 달콤한 꿀은 결국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꼭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진짜 이야기와 교훈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나는 신이라 불렸습니다. 부동산 신, 돈을 부르는 남자. 그 별명은 내 이름보다 먼저 따라붙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연장에 서면 사람들의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남들이 겁내던 시기에 나는 과감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은 단숨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판단을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나는 자신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집을 사는 건 게임처럼 쉬워 보였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구조, 그것이 갭투자라 불렸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전세와 월세의 틈, 그 사이에서 나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크게 움직였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집을 채우면 나는 작은 돈으로 집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시세가 오르면 그 차익은 내 몫이 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공식을 나는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2채, 3채, 그리고 어느새 수십 채의 집을 내 이름으로 끌어안게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빈자리가 없었고 수강료는 치솟았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뛰어들라. 지금이 기회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내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배우자는 안도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돈이 흐르는 만큼 삶도 풍요로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신이라는 이름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부터 이미 함정은 파여 있었습니다. 성공이 쌓이는 만큼 욕심도 커졌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리에 오른 사람은 내려올 수 없으니까요. 나는 더 큰 무대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집, 더 빠른 수익, 더 큰 박수. 그 욕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갭투자는 마치 달콤한 꿀 같았습니다. 하지만 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불안은 속에서 자라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강연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이 나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경고는 이미 곳곳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전문가의 입에서, 심지어 내 아내의 눈빛에서.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믿었고 그 믿음이 곧 신화가 될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곧 내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이상 징후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잡음처럼만 들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집을 안고 있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좀 멈추면 안 되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늘 위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기회를 잡았다. 조정은 곧 상승으로 이어진다. 내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되뇌었습니다. 실제로 그 공식을 따라왔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나는 대충 넘어가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밀린 돈은 고스란히 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VIP라며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이제는 냉정했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강연장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때 빈자리를 찾기 힘들던 곳에 빈 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중의 눈빛은 기대가 아니라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큰 목소리로 괜찮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책상 위 계약서를 바라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세입자의 해지 통보가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갭 투자의 단순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불편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발을 빼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라는 이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더 큰 판을 벌였습니다. 위기일수록 기회라며 더 많은 집을 끌어안았습니다. 스스로는 결단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도박이었습니다. 불안 위에 또 다른 불안을 쌓아 올린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멈추고 정리했다면 아직은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앞의 함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면서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나락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값은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문의 그래프는 하루가 다르게 꺾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억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던 집들이 이제는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큰 독이 되었습니다. 갭 투자의 단순한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끝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 사정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린 보증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 한두 채에서 시작된 요구는 곧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돈을 빼내 저곳을 막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막으면 막을수록 구멍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막대한 금액은 내 손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기일이 지났으니 상환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나는 연기를 부탁했지만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추가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청중들은 질문 대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끝까지 반등할 거라며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나를 속였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차갑고 아이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한때 부러움으로 가득했던 집안이 이제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반등이 올 거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의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소송장이 날아들었고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쏟아졌습니다. 집마다 붙은 빨간 딱지는 나를 조롱하듯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제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락한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내 이름이 도배되었습니다. 성공 신화는 하루아침에 실패담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갭 투자는 공식이 아니라 도박이었다는 것을. 수익은 잠시였고 위험은 언제나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더 깊은 수렁에 뛰어든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시장의 냉정함 앞에서 신이라는 별명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불안과 빚뿐이었습니다. 소송장은 쉴 새 없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편함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매일 꽂혀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서, 지급 명령 신청서, 경고장. 하얀 종이 위의 글자들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날, 세입자들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울부짖는 목소리는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변명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이라는 가면은 벗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은 가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신, 갭 투자 실패로 몰락. 수십억 빚더미에 앉은 투자 강사. 신문과 인터넷은 내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은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신이라던 사람 아니냐. 결국 저렇게 무너졌다더라.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버틸 거냐?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 속에 몰아넣을 거냐? 아이들은 내 눈을 피하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가족의 신뢰마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투자를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니 곧 반등할 거라고, 버티면 이긴다고. 그러나 그 말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아이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 그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강연장에서 환호를 받던 당당한 사내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피로에 짓눌린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나 속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소송은 줄줄이 이어지고 은행은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조명은 내 몰락을 더욱 크게 비추었습니다. 나는 이미 신이 아니라 경고의 표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 아닐까?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욕심을 쫓아왔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욕심이 내 가족까지 무너뜨린 건 아닐까?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VIP라며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표정과 서류 뭉치만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연장해 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나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추가 담보 없이는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 이상 은행은 내 편이 아니었다. 내가 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자산이 아니라 쓰레기 종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말은 내 마지막 희망을 산산이 부수는 칼날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연장 거부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뒤에서 들려오는 은행 고객들의 웅성거림이 내 등을 짓눌렀다. 그들의 시선은 동정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었다. 그저 실패자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힘들었다. 도로 옆 가로수는 무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 내 이름으로 가득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떠올랐다. 그 건물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압류와 경매의 서류 속에서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연 요청은 끊겼다.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남아있는 건 변호사의 통보와 채권자의 독촉 전화뿐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계약서 더미를 꺼내보았다. 그 위에 찍힌 도장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굴레였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는 걸 피하는 듯 보였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속였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이제는 반등이 올 수 없다는 걸. 시장은 이미 내 손을 놓아버렸다는 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를 펼쳐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빚은 불어나고 수익은 사라졌다. 내가 믿었던 공식은 이제 아무 힘도 없었다. 그 공식을 붙들고 있던 내가 더 어리석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신이라 불리던 사내는 없었다. 눈밑은 퀭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쌓은 건 제국이 아니라 모래성이었구나. 절망은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신이라는 이름은 허상에 불과했다. 이제 남은 건 빛과 쓰라린 교훈뿐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차갑게 속삭였다. 멈출 줄 모르는 욕심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그 진실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벽 앞에서 맞닥뜨린 마지막 경고였다. 마지막 남은 집마저 경매 공고에 올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빨갛게 찍힌 글자는 나를 비웃듯 번쩍거렸습니다. 내가 버틴다는 핑계로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경매장은 냉정했고 숫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집은 단 몇 분 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채를 쥐었던 내가 이제는 단 한 채도 가지지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 지켜주던 벽도 기대던 기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은 등기부에서 지워졌고 내 자리는 거리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빚의 족쇄와 쓰라린 후회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서류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한때 부동산 신이라 불리던 사람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연인과 웃으며 걸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나는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내가 지금은 벤치 위에서 자리를 잃은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공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성공에 취해 있던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건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은 결국 나를 파멸로 끌어들인 덫이었습니다. 갭투자라는 이름의 꿀은 단순한 독이었습니다. 그 독을 나는 스스로 삼켰고 결국 내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그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존경, 부러움, 환호. 그 모든 건 한순간의 신기루였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은 내가 만든 가짜 왕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왕관은 결국 나를 짓누르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결코 욕심 많은 자를 품어주지 않는다는 걸. 숫자는 감정이 없고 흐름은 동정하지 않는다는 걸. 한 발 물러섰다면 살 수 있었지만 나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벤치 위에서 몸을 웅크리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고. 반등을 기다린다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고. 신이라는 이름을 쥐고 늘어지지 말자고. 내가 배운 건 단 하나, 욕심은 끝내 무너진다는 진실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내 몸은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가 구겨질 때마다 내 인생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갭투자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나는 그 폭탄의 핀을 스스로 뽑아 들고 다닌 꼴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터져 나왔지만 결국 남은 건 파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은 내 삶과 가족을 모조리 베어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떠올렸습니다. 경고를 들었을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빛을 외면했고 동료의 충고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내 스스로의 불안조차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 앞에서는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흐름은 무자비했습니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은 바보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한때 강의실에서 메모하며 따라오던 제자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비난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돈 한 푼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고자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실패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 길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실패를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게 진짜 사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욕심을 무기로 착각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반등의 환상에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신이라는 허상에 묶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감추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환호가 내 귀를 채웠지만 지금은 교훈이 내 입술을 채웠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자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쓰라린 실패에서 나온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이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내가 배운 진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강연장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고 TV 자막에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은 복지관 작은 강의실이었습니다. 낡은 칠판과 삐걱거리는 의자가 전부인 공간. 청중은 몇십 명 남짓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며 눈빛을 반짝이는 이들이 아닌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갭 투자 절대 쉽게 보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내가 무너져 얻은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나 번 것인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잃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무시했고, 어떻게 욕심에 삼켜졌는지를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곧 경고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습니다. 성공만 조차 눈이 멀었던 젊은 시절의 나.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눈앞의 수익은 달콤하지만 준비 없는 욕심은 독입니다.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 앞에서 신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교훈을 잊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히려 진짜 내 모습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눈이 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어떤 환호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서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심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였다. 멈출 줄 모르는 욕심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쓰라린 교훈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경고와 교훈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